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은요, 제약바이오주의 전반적인 투심이 위축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섹터의 이슈들 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알테오젠, 유한양행이 신약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월 말에 이 두 회사는 유럽 폐암학회에 동반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신약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제시한 겁니다. 알테오젠은 머크의 키트루다 SC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정맥 주사형 대비해서 피하 주사형의 비열등성을 확인한 건데요.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유효성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증가했고요. 무진행 생존기간 수치 역시 소폭 증가했으며 부작용과 치료 중단 비율도 소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재료 노출로 해석을 한 걸까요? 시장에서는 주가 반응이 좀 미지근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유한양행의 경우에도 임상 결과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글로벌 3상 논문 초록이 공개가 된 건데요. 이 병용요법이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의 환자의 사망 위험을 25%나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한 단독 요법보다 전체 생존 기간에서 유의하고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라는 점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의 주가 전반적인 반도체 투심 위축되면서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다른 제약사에도 긍정적인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에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바토클리맙의 유효성이 입증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바토클리맙의 중증근 무력증 임상 3상, 그리고 만증 염증성 탈수 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임상 2비상에 대해서 유효성을 입증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2,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회사인 하버바이오메드와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여파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늦은 출시 시점은 앞으로의 경쟁력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상 개발 속도를 더 끌어올려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좀 아쉬운 소식이 또 전해졌죠. HLB에서 간암 신약 두 번째 FDA 승인을 넣어놓은 상황이었는데 승인이 다시 한번 재차 불발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HLB 측에서는 다시 한번 또 다음을 기약하게 됐는데요. 리보세나립 캄렘리주말의 병용요법이 다시금 FDA로부터 보완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 보완 요구서 상에서 미비점이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은 만큼 캄렘리주맙의 개발사인 중국의 항서제약과 신속히 FDA에 접촉하겠다라고 HLB 회장이 직접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대응할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좀 죄송스럽다면서 앞으로 좌절하지 않고 더 도전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HLB 소식까지 전해진 가운데에서 금요일 시장에서는 또 선별적으로 바이오주의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감지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워낙 반도체 쪽으로 쓸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수급 전환은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이오주 섹터 전반에도 결국에는 활짝 웃는 웃음꽃이 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켓 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신보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5,2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 사실 올라가는 기업들보다는 하락하는 기업들이 더 많고요.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1%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어려운데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6만 원대 회복했고 6만 1,000원대까지 올라왔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순항 중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형주냐 아니면 그래도 중소형주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대형주랑 중소형주 이제 뭐 성향의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가느냐 어떤 시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형주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좀 약간 시쳇말로 표현한다라고 이게 망하기야 하겠어 이런 느낌도 사실 대형주를 선택하시는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를 뭐 회복을 해주고 소부장주들도 사실 움직인 지는 되게 오래됐죠. 근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살지 대형주, 중형주를 떠나서 이제 반도체 섹터 중에서 어떤 걸로 살지 굉장히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IDM이라고 얘기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2000년도, 2020년도 넘어서는 이게 좀 맞지는 않은데 과거에는 삼성전자의 재고랑 삼성전자 주가를 놓고 보면은 100%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만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고가 늘어나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뜻이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완전 반대로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재고 같은 경우는 뭐 양을 표시를 하지 않고 주수를 표시를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면 20주까지 이제 쌓일 때가 있었었는데 20주가 쌓였다라는 것은 20주 동안 생산을 안 해도 충분히 물량을 팔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메모리 쪽은 실질적으로 그 업황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익단이 늘어나거든요. 그 반도체의 어떤 업황이 개선되더라도 왜 그러냐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가격적인 반등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메모리 쪽은 이익들이 가장 늦게 일어나는데 소부장을 우리 그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소부장들은 언제 움직이냐면 이익이 늘어나기 전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만약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메모리, 어떤 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캐펙스 투자를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소부장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좀 안 돼서 말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대형주를 사느냐 소부장을 사느냐 지금 논란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소부장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이 더 높았었거든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ETF 중에 이제 소부장 ETF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몇 개가 있긴 합니다만은 AI 소부장 ETF를 보면은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네노라는 전공정, 후공정 기업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 차트를 합성해서 보면은 거의 같은 궤로 움직이긴 합니다. 같은 궤로 움직이는데 올라갈 때는 소부장 ETF가 월등하게 높게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뭐 좀 약간 뭐 더 떨어질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뭐 떨어지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은 전공정 같은 경우는 메모리 업황을 많이 따지고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업황을 많이 따지는데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낸드향 일단 그 공정 쪽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형주도 좋고 중소형주, ETF 다 좋은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낸드향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낸드향 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요? 지금 낸드 쪽에서 가장 많이 낸드 향 기업 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기업들이 오늘 이제 뭐 KNJ나 아니면 어제 월덱스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애프터마켓 쪽에서 완벽하게 낸드 향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 향도 상당히 좀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오늘 반도체 중에서 움직이고 있는 KNJ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어떤 리포트 제목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었는데 일단 뭐 낸드향 업황이 안 살아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극심한 초저평가라는 이제 제목을 달고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꼭 KNJ를 보자는 게 아니라 뭐 KNJ, 뭐 하나모티, 그다음에 뭐 TCK 이런 이제 낸드향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견조한, 좀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 좀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순항 중인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다 그래도 사실 움직이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만 1,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 속에서 더 희망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단 중소형주를 보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선 유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낸드향 쪽으로 지금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